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트랩은 앞에 강의할 때 얘기한 대로 이 웨이퍼를 제작을 하면 결국은 끝, 끝이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일 최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크리스탈 실리콘 결정 구조의 이 실리콘 원자들의 제일 위에 있는 녀석들은 자기 위에 실리콘 원자가 없잖아요. 결합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실리콘 웨이퍼 위에 여기다가 옥사이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뭐 물론 요즘 IK 메탈 게이트 기술은 진짜 하이 나이트라이드를 쓰고 있고 여기는 폴리실리콘을 쓰죠. 이게 이제 기판이 P타입이면 얘는 M 플러스를 씁니다. 뭐 어찌되었건 우리 관심사는 요 옥사이드 층 아니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 픽스드 차지도 했고 움직이는 놈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 달랑달랑 붙어 있는 얘를 지난 시간에 댕글링 본드라고 했는데요. 이 댕글링 본드의 전자가 뭐 나중에 트랜지스터로 공부하면 여기 소스 드레인에 전류가 막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절대로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대충 운동을 하면서 뒤로도 갔다 위로도 갔다 밑으로도 갔다 합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트랩이 될 겁니다. 잡힌다는 겁니다. 왜 잡히죠? 라고 할 때 항상 에너지 관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전자는 이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고 자유전자입니다. 즉, 이 자유라는 게 물질을 완전히 벗어난 그 자유는 아니고요. 공유결합을 깨고 나온 정도의 자유전자입니다. 고로 에너지 상태가 높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높으니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결국 더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주변에 보이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 댕글링 본드에 여기 비어있는 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이 밑으로 흘러가는 자유전자는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 가는데 여기 어떻게 잡혀요? 랜덤 운동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저게 잡히려면 에너지 상태가 낮아야 되는데 낮나요? 라고 물으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자유전자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하나의 빈 의자인 에너지 스테이트에 앉는 거니 당연히 댕글링 본드 옆에 빈자리에 가는 것은 자유전자 입장에서 에너지를 낮추는 운동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들어갔다고 영원히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주변에 충돌이나 상온이기 때문에 열받아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만 쿼자이 스태틱하게 쳐다보면 일부 전자, 즉 인벌전 레이어의 자유전자 중에 일부는 저 댕글링 본드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 들어간 전자를 빼낼 수도 있고 또 더 땡겨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있는 게이트 전압을 플러스로 주냐 마이너스 전압을 주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가해서 얼마든지 댕글링 본드에 있는 전자의 양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 말은 모스 캐패시터, 어큐뮬레이션 모드냐, 디플리션 모드냐, 인벌전 모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댕글링 본드의 전자가 이게 이제 잡힌다는 표현을 트래핑 된다라고 하고요. 빠져나오는 거는 디트래핑 된다라고 합니다. 트래핑. 그래서 트래핑, 디트래핑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CV 곡선, 모스 구조의 CV 곡선은 어떤 변화를 가질까? 트래핑, 디트래핑 때문에 CV 곡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인데 원래 아이디얼 모스 캡을 공부할 때 이런 트래핑, 디트래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렸었고 이해했었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 추가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 트래핑, 디트래핑을 없애게 한다는 건 댕글링 본드에 임의의 전자가 됐건 뭐 something 뭐가 됐건 뭔가를 이 본드에 갖다 붙여서 본딩을 완성시켜주면 즉 코밸런트 본딩이 되도록 해주면 이상적인 CV 곡선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먼저 이거는 공정 기술인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저 댕글링 본드에 뭘 하나 갖다 붙이면은 실리콘이 있는데 주변이랑은 잘 결합을 했는데 서피스예요. 요놈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이 세상에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쓸 때까지 반도체 기술은 발전한다라는 게 요즘 엔지니어들의 사명인데요. 옛날부터 잘 써오던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팔이 하나죠. 1번 원자니까. 수소가 여기에만 딱 달라붙어주면 이 결합을 완성하죠. 아, 됐네. 그러면
하이드로전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H2 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가스를 웨이퍼 표면에 쫙 뿌려줍니다. 근데 이게 워낙 작아서요. SiO2 사이도 뚫고 다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원소잖아요. 물론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는 말을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는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현재 알려진 바로는 수소가 가장 작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결합합니다. 그러면 CV 곡선을 그리면 거의 퍼펙트하게 우리가 이상적 물론 픽스 차지나 모바일 차지가 없다라고 가정해야 되겠지만 거의 이상적인 CV 곡선이 나올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을 살펴보면 이게 애프터가 뭐냐면 H2 어닐링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네, 이후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요. N타입, N웰에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CV 곡선이면 이렇게 해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이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모드 요거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데칼코마니 그림 그리듯이 Y축 대칭을 시킨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그림을 보면 쭉 오다가 쑥 떨어져서 하이 프리퀀시로 측정해서 가다가 뚝 떨어지고 쭉 갑니다. 그 그림 이해가 될 겁니다. 부호도 보면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벌전 모드에 들어가고 여기가 디플리션이고 여기가 어큐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학습했던 거에 부호가 다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만 좀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Y축도 보면 옥사이드 캡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어큐뮬레이션일 때 맥스 값 나옵니다. 인벌전일 때 미니멈 값 나오고 Cmax, Cmin 이 의미들이 뭔지도 앞서 다 설명했습니다. Cdep과 Cax의 병렬 연결 값일 겁니다. 이때 C 디플리션은 스레솔드 조건일 때 얻어진 디플리션 영역 WT라고 썼죠. 그때일 겁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비포니까 댕글링 본드가 있을 때구나. 그것 때문에 CV 곡선을 찍어보면 댕글링 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눕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팔랐던 게 안 가팔라지죠. 그래서 슬롭이 있다, 경사져 있는 이런 CV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슬라이드 잠깐 돌아가면 이런 모바일 이온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플랫밴드 전압이 바뀌거나 하는 현상은 모바일 이온 때문이고 이렇게 기울기가 생각보다 이상적인 모스 캡이라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데이터가 누워서 나오면 얘는 뭘까?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트랩이 그럼 왜 저렇게 슬라피한 CV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이론적으로 해보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EF가 딱 봐도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N타입 실리콘이에요. 요 그림을 맞춘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저기 뭐예요? 저기 인벌전 모드에 가 있겠죠. 여기에 홀이 득실득실하게 모여 있겠죠. 이게 지금 이 게이트 쪽을 마이너스 전압을 많이 가해서 내려가는 게 플러스 전압이니까 위로 들려 올라가 있죠. 아마 이거 메탈하고 이 옥사이드가 이제 옥사이드도 이렇게 들려서 이런 그림인데 반도체 쪽만 여기 그림에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인벌전네 여기 마이너스 전압 요 모드예요. 여기 홀이 잠깐만요. 지금 내가 뭔가 설명을 다시 합시다. 그림 매칭 잘못 시킨 것 같다. N타입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어큐뮬레이션 홀 N타입 네, 밑에서부터 합시다. 헷갈리니까 어큐뮬레이션부터 요게 N타입이니까 여기 전자가 많이 있는데 요 플러스 전압을 이쪽이죠. 어큐뮬레이션 모드 플러스 전압을 요 게이트 쪽에 가해서 플러스 내렸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이렇게 내려간 흔적이 나오고 실제 N타입의 모조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P타입 실리콘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홀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서 여기에 홀이 모입니다. 어큐뮬레이션입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N타입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가 옥사이드, 여기가 반도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댕글링 본드 때문에 생긴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걸 그림을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댕글링 본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가 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여기가 아마 컨덕션 밴드 그 위에 조금 더 있겠지만 요 정도 영역의 전자가 다 모일 겁니다.
근데 댕글링 본드가 있으면요. 댕글링 본드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물론 작년에 공부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크리스탈 스트럭처 구조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쫙 찾아 보니까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있고 여기는 no 에너지 스테이트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밴드 갭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에너지 스테이트들의 합을 밴드라고 했었고 아래쪽을 밸런스 밴드, 위를 컨덕션 밴드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쫙 있다라는 거의 근거는 크리스탈 실리콘의 벌크 영역 내부의 얘기입니다. 여기 그 어디에도 댕글링 본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표면에 댕글링 본드가 하나 있는데 그 댕글링 본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놈은 도대체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 어디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듭니까? 라고 물으면 계산해봐야 알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계산을 다 했어요. 했더니 밸런스 밴드 안에도 있고 컨덕션 밴드에도 있는데요. 여기 밴드갭 내부에도 있어요. 요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에 있는 건 따로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밴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하나 둘 스테이트 더 들어간들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no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불렸던 또는 forbidden gap, forbidden area 뭐 이러면서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 전자가 머무를 수 있는 스테이트는 없다라고 했던 여기에 댕글링 본드 때문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옥사이드와 반도체라는 이종의 헤테로 정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퍼펙트한 댕글링 본드 없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댕글링 본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으니 걔네들은 여기 계면에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안은 원래 있던 컨덕션 밴드에 더 많은 촘촘한 에너지 스테이트에 다 묻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하고 옆에 듬성듬성 있는 거랑은 만나봤자 표시도 안 나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림에 다 표현했습니다. 이 보면 각 동작 모드별로 하나씩 다 옆으로 선을 하나 그어뒀는데 저게 댕글링 본드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트래핑 되어서 잡혀 들어갈 때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어닐링, H2 어닐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저 댕글링 본드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죠. 그 과정에 제가 ACC 모드에, 즉 플러스 전압을 N타입 기판 가지는 또는 N타입 N웰 안에 만든 모스캡을 상상을 해보면 이 전자가 득실득실한 게 있는데 최대한 어큐뮬레이션을 모드로 즉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전자를 빡 옥사이드 계면으로 당겼어요. 그럼 여기에 충분히 머무르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요 케이스죠. 요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있다라고 상상하면 여기 있던 놈이 다 내려갈래 하고 채울 겁니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가고 싶으니 서 있으면 앉고 싶으니까 항상 벤 다이어그램에서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니까 더 밑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다 채웁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도 전자가 채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은 밴드갭 내부에는 원래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존재 못합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0이 아니지만 전자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밴드갭 내부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면, 옥사이드와 반도체의 계면에는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테이트를 표현했고 지금 이런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는 전자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지만 모인 거에 덧붙여서 이런 댕글링 본드도 전자가 꽉 찹니다. 이거 H2 어닐링 하면 없어진다면서요? 다 못 없습니다. 진짜 퍼펙트하게 공정해도요. 단위 면적당, 여기 단위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스 구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길이 폭 얘기입니다. 그 단위 면적당 1조개 정도는 여전히 인터페이스 트랩이 살아있습니다. 수소 더 넣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 정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트랩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가 슉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채워져 있으니까 뉴트럴
한 케이스라서 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인터페이스 트랩이 존재하는 모스캡에서 MOS 여기는 N타입입니다. 이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다음 단계 좀 더 마이너스 이쪽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밴드가 서서히 뒤집어져서 플러스 전압이니까 게이트 쪽을 이렇게 잡아내리면 반도체 쪽은 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내려가는 게 플러스 전압인데 지금 디플리션 모드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가니까 메탈 쪽을 들어 올리니까 반도체 쪽은 들어 내리죠. 그래서 얘를 자꾸 끄집어 내리면 이렇게 밴드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P타입으로 공부했는데요. 실리콘을. 그때는 어큐뮬레이션 모드 이렇게 있다가 디플리션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뒤집어진 그림이 익숙할 겁니다. 요거 정반대라서 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얘는. 디플리션에 들어왔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뒤로 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리션이죠. 대신에 뭐 여기 있던 소수 캐리어는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으나 뭐 몇 마리 없으니까 대부분은 전자니까요. 뒤로 빠져서 여기에 공핍층이 쫙 형성됩니다. 쫙 형성될 때 전자가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전자가 뒤로 밀려 나갈 때 이 밴드가 서서히 내려와서 밑으로 빠지면 이들이 이쪽으로 탈출하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놈은 난 여기 너무 좋은데 굳이 이동해야 돼요. 에너지나 충분히 낮아서 안정적인데요. 그래서 그걸 결정짓는 요인이 페르미 레벨입니다. 요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꽉 차 있고 위쪽은 비어 있다. 반반 기억을 하면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낮은 쪽에 있는 요 인터페이스 트랩은 여전히 전자로 채워져 있고 그 위는 이제 빕니다. 이때 비어 있을 때 이놈이 만약에 양의 전하를 띠는 인터페이스 트랩이면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원래 전자를 갖고 있으면 뉴트럴인데 전자를 잃어버렸더니 날아갔죠. 얘가 어디론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전하잖아요. 이게 도너일까 억셉터일까 고민해 보세요. 원래 중성인데 전자가 날아가면 플러스 이온 되는 거. 도너잖아요. 도너. 도너가 그렇잖아요. 원래 최각 5개 갖고 있는데 하나 내주니까 자기 자신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트랩을 도너와 같은 인터페이스 트랩이다. 영어로 도너-like 인터페이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cceptor-like 인터페이스 트랩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으면 뉴트럴이고요. 채워져 있으면 플러스 전하가 됩니다. 아니,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말죠. 되게 헷갈리겠다. 도너하고 acceptor 생각을 해보세요. 뉴트럴한데 플러스로 바뀌면 도너, 마이너스로 바뀌면 acceptor. 그래서 나중에 논문들을 읽을 때 도너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냐, 억셉터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냐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요 도너, 억셉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지금은 도너 라이크 트랩들이 지배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요 그림을 여기로 땡겨올 겁니다. 왜 저렇게 눕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더 마이너스로 가서 이번에는 디플리션 모드에서 인벌전까지 갑시다. 더 마이너스를 게이트 쪽에 가하는 거니까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가 가해져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전압이 플러스니까 얘보다 더 밑으로 쫙 펴져 있는 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거의 컨덕션 밴드 엣지 근처까지 요 표면에는 여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요 위가 다 텅텅 빕니다. 페르미보다 위는 비고 아래는 채우고 답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정도 모드에 들어오면 플러스 전하가 더 박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슬로피하게 나왔어요. 내가 예상한 계산한 값보다 누웠어요. 트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일단 얘가 만약에 없었을 때 여기는 지금 일치하죠 그래프가. 네. 왜냐하면 이게 있어도 뉴트럴 없으면 원래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요게 생기죠. 플러스 요게 표면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 점점 마이너스 전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전압을 내가 마이너스 10V 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플러스 전압이 있어서 내가 건 거보다 약하게 걸리겠죠. 반대변 있어서. 그래서 약하게 걸리니까 이 이상적인 커브를요. 뒤로 시프트 백 하세요. 덜 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캡이 나올 거를 알았어.
알아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뒤에 전압에서나 그 값이 나와요. 이걸 점선을 뒤로 시프트하고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플러스 전압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10을 가해도 가운데 반대 전압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걸리게 돼요. 근데 이거는 재미나게도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 안 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전압을 마이너스 10, 뭐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쫙 스위핑을 할 때요. 어큐뮬레이션에서 인버전까지 스위핑을 할 때 요 계면에 있는 플러스 전압도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얼마 안 나다가 점점 차이가 많이 나서 기울기가 쫙 눕는 이런 형국이 이런 커브 쉐입이 나옵니다. 이런 슬러피하다라는 거는 불났나 봐. 진짜 나가야 되는데. 네. 잠시 브레이크 타임 했고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디플리션 모드, 네,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벌전으로 이렇게 전압을 올릴 때 OS 계면에 인가되는 전하의 양이 바뀐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갈 때도 만약에 여기에 일정한 트랩의 양이 있어서 뭐 1쿨롱, 1쿨롱, 1쿨롱 유지가 됐으면 아마 이거 애프터는 no dangling bond, before는 yes dangling bond면 커브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누웠다라는 건 뭔가 전압이 바뀌면서 내부에 붙어 있는 전하의 양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바뀐 게 뭔가를 사람들이 고민해 보니 도널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 있었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하이드로전 어닐링 가스를 넣습니다. 이런 걸 이제 포밍 가스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포밍 가스 어닐링인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한 400도 정도 온도 올려가지고요. H2 쫙 뿌려줍니다. 수소가 발화가 너무 잘 되잖아요. 위험한 가스입니다. 이런 것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잘못해 뻥 터지면 프랩 안에 불 나고 회사가 골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관리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회사에 가면 잘 챙겨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VG에 따라 인터페이스 트랩의 전하량, 요 플러스 차지의 양이 바뀝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피스 포텐셜에 대한 함수로 썼는데 그게 요 밴드가 휘어진 정도가 서피스 포텐셜이잖아요. 요 밴드가 휘어진 거, 표면에 이렇게 휘어진 거. 그거에 대한 함수로 QIT를 표현할 겁니다. 근데 결국 전하라는 게 이 캐패시터 공부니까요. 전압의 어떤 상관관계냐? 결국 Q는 CV죠. 그럼 이 경우에 가운데 물려있는 캡은 뭐냐? 고민해보면 요거 OS 계면에서 일어나잖아요. 옥사이드 캡밖에 없어요. C악스가 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계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모스 캐패시터 뭐 이미 난 아이디어란 것들 몇 가지 오늘은 인터페이스 트랩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픽스드 차지 얘기도 하고 모바일 이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비이상적인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폴리실리콘을 모스캡에 쓰고 있다라는 점. 그죠? 이게 MOS 구조인데 이게 진짜 메탈만 쓰느냐? 아니잖아요. M 플러스 폴리실리콘 쓴다고 했죠. 물론 최근 기술은 요 하단부랑 측벽의 어타믹 레이어 데포지션 기술을 이용해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는 걸 쓰고 있지만 어쨌건 폴리실리콘도 들어있긴 합니다. 사실은 요 표면이 제일 중요해서요. 보통은 이제 원자 수준으로 한 a few, 한 3에서 5개. 그것도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물었어요. 야, a few하고 several하고 a few, several 뭐가 맞냐? 야, 이것도 영한사제 몇몇, 얘도 몇몇이래. 야, 이 너 머릿속에 이거 몇 개 할 때니 3에서 5개. 얘는 한 10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그 내가 물어봤어. 대학원 가서 야, 어퓨하고 세브럴하고 내가 영어 논문 쓸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했더니 3 to 5. more or less than 10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잘 배운 것 같아. 이런 거는 영영사전에도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얘기해야 될것 같지? 어퓨. 어, 아, 그래서 여기에 메탈 레이어가 오면요. 어퓨 모노 레이어, 그러니까 원자 스케일로 한 3에서 5개 정도의 원자가, 그러니까 메탈 원자가, TIN 원자가 올라오면 그러면 진짜 퍼펙트한 모스 캐패시티라고 봐도 됩니다.
요 안을 내부를 채우는 거는 양산성 때문에 수율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성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공정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죠. 누구는 10시간 걸리는 공정을 1시간 만에 하면 똑같이 10시간 주어지면 우리는 10개의 스텝을 밟을 수 있으니까 생산력을 높일 수 있죠. 물론 요즘과 같은 적자 시기에는 느리게 만들어도 되지만 감산을 해야 되겠지만 증산을 하고 빨리 마켓에 팔아야 될 때는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매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모스에서 결국은 널리 쓰는 전통적인 모스 캐패시터는 폴리실리콘을 게이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헤빌리 독드한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필름을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죠. 게이트 전극 물질로서요. 현재 이 모스 디바이스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모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SOS 구조라는 거죠. 다만 얘는 플러스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덜 도핑이 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PN 다이오드나 MS 다이오드 공부할 때 배웠던 대로 연하게 도핑된 쪽에 공투층이 많이 생기고 진한 데는 별로 안 생기는데 안 생긴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게이트에 디플리션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MOS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핍층 있죠. 이게 휘어진 게 요만큼이 공핍층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메탈 쪽은 항상 그냥 줄 하나만 끊고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퍼펙트한 메탈일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고 메탈일 때는 이렇고요. 세미컨덕터일 때는 요렇게 되죠. 여기가 밴딩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연하게 도핑된 거고 얘는 진하게 도핑해서 찔끔 휠 거예요. 요거. 요게 우리 없다고 했는데 있더고요. 그 얘기입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에 디플리션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니 그러면 더 진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반도체 물리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에 그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고체 상태 소재의 용해도라는 게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12, 20승, 요즘 한 21승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펙트한 메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must be 이렇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로 다루어야지 금속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릴 건데요? 나오죠 여기. 흰 거 보이죠? 요거는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네요. 이렇게 휩니다. 아까 저는 어큐뮬레이션 모드라서 이렇게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휘고 H 플러스 여기 바글바글 모이고 이쪽에도 모이겠죠. 전자니까 M 플러스니까 여기 모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화가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우리는 요 뒤에만 공부했는데 사실은 이쪽도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벌전 모드 그림이니까 위로 이렇게 휘어 있고 안쪽은 아래로 볼록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부분도 빼먹지 말라. 라는 건데 이게 그럼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인데 우리 이거 기억날 겁니다.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일단 플랫밴드 전압 만들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주고 반도체에 주고 반도체는 파이S로 주로 많이 씁니다. 이 VM은 내가 안 할 거예요. 메탈이니까 했잖아요. 이거 이상적인 모스캡이고 지금은 안 이상적인 리얼 프랙티컬한 모스캡이니 VM 메탈 영역에 있는 전압 강화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M 플러스 폴리시리콘의 전압 강화는 뭘로 표현되죠? 요거죠, 요거. 밴드가 얼마나 휘었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QV 폴리라고 합니다. 여기 지워버렸네. VG는 V 플랫 밴드 더하기 V 메탈 V 옥사이드 반도체인데 요거를 V 폴리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V 폴리. 그러면 앞으로 내가 앞에서 그러면 개발한 모든 이케이션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V 이쪽으로 해서요. VG 자리에 VG 빼기 V 폴리로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인간 게이트 전압이 여기인데 여기를 관통해서 옥사이드 여기까지 그대로 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만큼 드랍이 생겨요. 그래서 VG 자리에 VG 빼기 V 폴리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인벌전 모드 벤 다이그램이니까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여기 안에 득실득실한 전자의 양이 얼마 단위 면적당 이거 전하량이에요. 단위 면적당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적 1대 C역스의 VG-VT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VG 자리에 VG 빼기 V 폴리가 들어가 있는 식의 모양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공핍층이 생기잖아요. W 폴리. 이것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Q분의 2 입실론에 N분의 1
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도핑 농도 알 거 아니에요. N 플러스 폴리 엄청나게 진하겠죠. 보통 한 20수는 될 겁니다. 그 이상일 거고. 그럼 여기 V 폴리 여기 떨어진 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W 폴리도 계산 가능합니다. 음. 이때 게이트 디플리션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1번 N 폴리 값을 최대한 올리세요. 다만 어퍼 리밋 존재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 존재하기 때문에 0으로는 못 만듭니다.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메탈 게이트 쓰면 됩니다.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에서는 이 게이트 디플리션 이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D램, 낸드 공정에도 이제 주변 회로부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레가시 택을 쓰면 이런 이슈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치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으로서 게이트 디플리션이 생기면 도대체 캐패시턴스 값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C악스 있고 여기에 T타입일 때 이제 디플리션 영역 생기죠. C뎁 뭐 있고 그것만 따졌는데 여기 C 폴리를 하나 더 넣으라는. 그래서 이 W 폴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요 전기장이에요. C악스, C 폴리 요게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뒤집어서 9의 1, 9의 1 하고 다시 원래 값 구하려면 또 역수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물질이 다르잖아요. 폴리실리콘은 실리콘이고 옥사이드 캡은 SiO2니까 요 유전 상수 값이 딱 3배 차이 납니다. 얘가 4고 얘가 12, 엄밀히는 3.9, 11.9. 그러니까 3배 차이 나니까 뭔가 3이라는 숫자가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걸 볼 때 캡 값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할 땐 얘만 있다라고 공부했는데 폴리실리콘의 디플리션 현상이 생기면 그 폭만큼 공피층이 결연막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럭키하게 3분의 1로 줄여서 옥사이드 두께 역할을 유효하게 하니까요. 사실 큰 이슈는 아닙니다. 3분의 1까지 줄어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 SiO2와 실리콘의 유전 상수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디플리션 이펙트는 최소화되긴 하겠네요. 근데 최근에 얘를 헤프늄 다이옥사이드를 쓰면 한 20에서 25 나오거든요. 유전상수가.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나누기 3이 아니라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없어지는 메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이상적인 모스캡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럼 폴리실리콘을 썼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럼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Q 인벌전은 C악스 곱하기 VG-VT인데 아까 여기가 원래 VG 빼기 V 폴리로 엄밀히 써야 되고 또 하나 C악스도 C악스로 하면 안 됩니다. C 폴리도 존재하니까 C악스 자리에 이렇게 바꿔 넣습니다. 두께에다가 요만큼 더 첨가를 해야 됩니다. 요게 엄밀히는 퍼펙트하게 쓰면 Q 인벌전은 이필론 SiO2 나누기 X나 더하기 W 폴리 나누기 3 곱하기 VG 빼기 V 폴리 빼기 VT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 식이 더 복잡해졌죠. 원래는 이상적인 거 할 때는 C 인벌전은 이필론 SiO2 X나 VG 빼기 VT하고 끝이었는데 더 좀 식이 확장 발전됐죠.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또 갑시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는 Q 인벌전의 값도 내가 이상적일 때랑 안 이상적일 때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제 문제는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요. 스킵하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숫자만 때려 넣는 문제라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따라오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난 아이디어란 모스 캐패시터의 거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양자역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있네요. MOS 구조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이슈는 좀 이미 한번 다뤘으니까 이게 퍼펙트한 메탈이라고 다시 가정하고 반도체 쪽이랑 옥사이드층이랑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전자가 여기에 대면에 다 달라붙는다고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크기가 무지하게 작아지면 보통 10나노 이하 정도의 영역에서는 전자가 입자의 성질도 가지지만 파동의 성질도 같이 가집니다. 이거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죠. 파동의 성질로서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보다 더 특정된 데이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엄청 큰 디바이스 만들 때는 전자가 알갱이처럼 해서 여기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표면에 붙어 있었어 해도 뭐 CV 곡선을 이해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작은 단계로 들어오니까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네.
하고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벌전 레이어에도 두께가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인벌전 레이어는 수학적으로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만큼 거의 표면에 옥사이드와 반도체 표면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상적인 모스캡 해석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두께가 있다. 이 말은 느낌이 측정한 매저한 인벌전 모드에서 측정한 값이 C 아마 악스보다 작았나 봐요. 이게 뭐 estimated 계산한 값보다 측정한 인벌전 모드의 매저한 값이 작은 거예요. 왜 작을까? 찾아봤더니 설명할 수 있는 게 인벌전 레이어에 뭔가 공핍층 역할을 하는 게 더 들어오니까 캡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인벌전 레이어에 왜 두께가 생겼는데 여기 알갱이처럼 붙어야지. 이게 너무 작아서요. 파동의 성질이 있으면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더 큰 파동이 나오고 그럼 이 보통 여기에 한 10의 조 단위에서 경 단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전자 개수 계산해 보면. 그러면 얘들이 파동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파동을 만들면 요렇게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뒤로 밀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산을 하니까 파동이 제일 많이 모여서 가장 높은 사고를 나타내는 곳이 OS 계면이 아니더라. 좀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 라는 결론입니다. 이건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파동의 방정식을 풀면 절대로 OS 계면에 파동의 피크점이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됐다 치면 여기에 인벌전 레이어에 T 인벌전이라고 명명하고요. 인벌전 레이어의 두께의 두께가 존재하고 그 정의는 이 센트로이드, 파동의 제일 중심점에서부터 OS 계면까지 물리적인 거리로 합니다. 보통은 뭐 수 나노미터급입니다. T 인벌전이. 그래서 저 T 인벌전도 회사에서 계속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모스 구조를 만들 때 T 인벌전이 우리가 타겟팅한 값 내에 들어오고 있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게 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T 인벌전의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럼 딱 봐도 얘 때문에 공표층이 또 옥사이드 캡도 있는데 얘 때문에 요만큼도 늘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피크가 가장 전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모스 캡의 해석에 전자가 OS 계면에 빠글빠글 모여 있어야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 센트로이드 요 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로 갑니다. 그럼 유효한 옥사이드 두께를 이제 한번 정의해 줄 수 있겠네요. 원래는 물리적인 옥사이드만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스 캡 해석했는데 아니 그 게이트가 폴리실리콘 쓴다고 해서 폴리실리콘에도 디플리션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옥사이드 쪽에 영향 주는 거는 유전 상수값 때문에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천만다행이긴 해요. 똑같은 논리로 반도체 쪽에도 이슈가 생긴 거죠. 공핍층이 생긴 거죠. T인벌전만큼 공핍층이 생겼는데 얘는 실리콘 쪽이니 옥사이드 쪽으로 변환될 땐 그 영향력이 3분의 1로 줄 겁니다. 유전 상수값 차이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로 줄어서 여기까지 이 악스 E를 계산합니다. 이게 이펙티브 옥사이드 두께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EOT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야, EOT 너네 거 얼마야? 또 나중에 그 디바이스 개발 로드맵이 있거든요. 보자 업체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2025년에는 EOT를 몇 나노로 하자. 2028년에는 몇 나노로 하자. 대충 이 정도 타겟으로 다 같이 개발하자. 누구 한 명 앞서가지고 너네 회사만 빨리 가지 마.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어쨌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방향성. EOT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현재 한 0.7나노 정도 유효한 옥사이드 두께. 이게 물리적으로 0.7나노를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SiO2를 0.7나노 만들면 이거 원자 2개 반 정도 되거든요. 못 만들어요. 말이 안 돼요. 그 만들어도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다 다이렉트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0.7나노라는 건 유효한 옥사이드 두께로 환산했을 때 0.7나노, 7옹스트롱 정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옹스트롱이 다음이고 그다음 4, 3, 2, 1. 여러분이 나중에 임원이 됐을 때는 뭔 세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EOT는 뭐 옹스트롱 이하로 가더라도 실제 물리적인 두께를 가진 어떤 유전 상수값을 가진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쓰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옥사이드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계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저걸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은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T악스에 내가 게이트 전압 뭐 모스팹을 설계한 문턱 전압이 나오니까 그 값을 쫙 바꿔가면서 저기 AC 인벌전 센트로이드 위치 그러니까 이 T 인벌전 측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걸 환산을 해서 EOT 값으로 환산한 거고요.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게이트 전압을 가했던 EOT가 얼마 나오고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뭐 참고용으로 그려놓은 거 EOT 개념에 대해서 잡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EOT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앞서 공부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요 데이터 있죠.
요거 이상적인 모스캡의 CV 곡선입니다. 최대값 Cx 미니멈 여기 VT가 되고 이쪽이 플랫밴드 전압이고 다 앞에서 학습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측정한 거를 점으로 이렇게 데이터라고 돼 있죠. 실리콘 웨이퍼 위에 모스캡 만들어서 측정해 봤더니 저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건 쉬워요. 여기 왜 차이 나죠 하면 드바이 랭스 때문입니다. 드바이 랭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핑 농도를 올리면 드바이 랭스를 최소화해서 짧게 만들어서 최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서 가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도핑 농도를 진하게 하면 모스 구조가 가지는 문턱 전압이 덩달아 상승해서 나중에 그런 모스 구조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잘 안 켜져요. 그리고 높은 전압에서 턴온 되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높아져서 저전력, 저전압 칩에는 적합하지 않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잘 맞고 여기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건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weak 인벌전이라고요. 우리가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서피스 포텐셜이 벌크 포텐셜의 2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뭔 말이야? 파이 F에서 저기 2파이 F 요 사이에서도 이미 인벌전 레이어는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벌전 레이어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이 먼저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벌전 모드 되면은 CX 된다고 했는데 오늘 배웠잖아요. TX가 얘가 끝이 아니에요. 요런 현상도 있고 게이트 디플리션 폴리스 디플리션 이펙트, GD 게이트 디플리션 이펙트. 요거 T 인벌전이 더 이상 0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역학적인 현상 때문에 T 인벌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제 유효한 옥사이드 두께 EOT는 EOT, 요게 EOT예요. TX. X나 요거는 물리적인 두께예요. 공정을 통해 길러낸 옥사이드 두께 다릅니다. TX랑 EOT랑 물리적인 두께는 다릅니다. 근데 같게 하려면 뭐가 추가되느냐 두 덩어리 설명했습니다. W 폴리 T 인벌전. 그렇기 때문에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C악스를 찍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 데이터 보세요.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가야 C악스를 보지 인벌전 레이어에서 인벌전 모드에서는 C악스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픽스 차지 뭐 차단할 때 DUT 1, 2, 3 해가지고 할 때 어큐뮬레이션 모드 동작으로 시켜놓고 데이터 찍어냈었습니다. 인벌전에서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 차이가 있고 얘는 더 재미난 이슈가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T인벌전이 게이트 디플리션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마우스 잃어버렸다. 가방에 있나 봅니다. 어디 갔냐? 요거 휘는 거. 요게요. 게이트 전압을 더 세게 걸면 이게 밴드가 더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W 폴리도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전압을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은 더 극심해지니까 W 폴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 T악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옥사이드의 유효한 두께가 느니까 캐패시턴스 값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전압이 올라가면서 캡 값은 내려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선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는 그러면서 요 높이는 C악스가 여길 겁니다. 대충 이런 개형이에요. 머릿속에 모스캡의 실제 데이터는 이런 거고 진짜 데이터는 이렇게 가서 가파르게 쫙 가다가 빡 올라가서 쭉 가는구나. 이게 아이디얼이고 각각의 이유, 바이 랭스, 윅 인벌전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게이트 디플리션 그 다음에 요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T 인벌전과 W 폴리 둘 다의 영향 게이트 디플리션과 사실 레이어 띵니스가 저기 T 인벌전 이슈 됐죠? 머릿속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현업에 가서도 모스 소자를 다루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매일매일 보게 되는 이슈들. 이제 마지막 요 소챕터에서 또 있구나.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해가지고 VT를 건드리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 쓰고 있는 집적회로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쭉 까보면 모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 값은 뭐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방식, 즉 MOS 구조에서 반도체 쪽에 도핑 우리 P타입이면 NA 값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요걸 이용해서 모스 구조를 특제한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이건 외워두면 좋을 거예요. 기판의 농도가 올라가면 문턱 잔압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치는 불순물의 양을 억셉터를 넣으면 electrically activation 돼야 되죠. 즉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 얘를 덜어내고 보론이 들어가야 걔가 진짜 도핑이 된 거지. 이 결정 구조 사이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인터스티셜 인터스티셜 베이컨시 뭐 이런 데 둥둥 떠다니는 놈은 이거 아무 역할 안 해요. 도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electrical activated 되어 있는 전기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문턱 전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거 억셉터면 이온한 억셉터니까 전자받아들이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랑 붙어서 약분되어서 없어져서 문턱 전압이 델타 값이 늘었다는 건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 게 는 거니까 폭이 문턱 전압 대비 파이널 문턱 전압이 는 거죠. 그래서 NA가 늘면 이게 양수니까 문턱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억셉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컴펜세이티드 시킨다고 컴펜세이티드 도핑을 하는 거죠. 컴펜세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P타입 기판에 도너를 잡아 넣는 거죠. P타입은 Na-ND잖아요. 홀의 양은 요걸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도너니까 양의 이온이 되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문턱 잔압은 파이널 빼기 이니셜 전후 값 하면 음이니까 문턱 잔압이 내려앉았구나. 억셉터의 양을 낮춘 효과가 나죠. 도너를 늘린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요식도 하나 잘 기억하고 이런 임플란테이션에 의해서 임플란테이션 때 들어간 도너나 억셉터의 양입니다. 단위 면적당 몇 개를 때려 넣느냐 양인데 여기 또 CX 나오죠. 모스 구조에서 CX, EOT 이런 거를 건드려서 CX를 높이면요. 스케일링 다운해서 띵하게 만들면 문턱 전압 변화도 아주 미세하게 밖에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CX에 대한 효과 얘기였고요. 그 다음 얘기가 잠깐만요. 다음에 모스캡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바이어스 템퍼러처 스트레스 메저먼트인데 BTS가 아니고요. 방탄소년단이야. 나 이거 하나 개발했다. 이거 BTS 하면 되는구나. BTI입니다. 이건 장표를 만들다 보니 스트레스인데 instability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BTI입니다. 불안정한 거죠. 바이어스와 외부의 전압과 온도에 의해서 불안정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BTI인데요. 크게 이 BTI도요. 나중에 트렌디스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네거티브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터빌리티가 있고요. 포지티브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터빌리티에서 MBTI, PBTI 나중에 학술 대회나 학술 논문 발표하는 학술 대회 가면 MBTI 세션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MBTI, PBTI인데 이게 MBTI가 이제 주로 PMOS에서 많이 일어나고 PBTI는 NMOS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주고 온도를 높이건 주로 높겠죠. 서버에 들어가고 모바일에 쓰면 맨날 칩은 높은 온도의 발열을 항상 경험하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뭔가 불안정해지는데 방향성이 네거티브 방향이에요. 음으로.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책에 우리 있는 거는 모스 구조에서 한눈에 봐도 딱 CV 곡선 보면 이거 저기 N 웰에 있는 P 타입 모스 캐패시터 이겠구나 이고요. BT 바이어스 템퍼러처를 어떻게 플러스 방향으로 주냐 마이너스 방향 주느냐에 따라 CV 곡선이 바뀌었구나. 플랫밴드 전압도 바뀌고 문턱 전압도 바뀌고 영향이 있는데 주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해야 아까 게이트 디플리션 이펙트나 T-인버전 이슈하고 분리해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플랫밴드 전압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포지티브한 옥사이드 차지가 있으면 플랫밴드 전압을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이거 지금 P타입 모스캡이라서 포지티브 옥사이드 차지. 아까 댕글링 본드에도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슬라피해졌지만 만약에 그게 일정한 양의 전하가 있으면 제가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상적인 모스캡은 딱 요거예요. 플랫밴드 전압은 메탈과 반도체 이함수 차예요. 근데 요것도 있고요. 옥사이드 내부에 박혀 있는 픽스 차트 때문에 이런 변화도 있을 거고 요것도 배웠죠. 인터페이스 근데 이게 하이에스에 대한 함수라서 이게 그래프가 누워요. 슬라피해집니다. 이거는 일정한 QF는 일정인데요. 얘는 안 일정이에요. 안 일정.
그러니까 전압이 어떻느냐에 따라 QIT가 바뀌니까 플랫밴드 전압 위치도 바뀌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옥사이드 내부에 있는 차지 덴서티를 감안해서 얼마나 플랫밴드 전압에 영향을 주느냐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요 모스 다이렉트릭 구조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전압 밀도 이게 우리 모바일 아이온 설명했잖아요. 요거 그 얘기할 때 요 식도 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이온은 위치에 따라 옥사이드 층이 있으면 요걸 X라고 놓으면 메탈 쪽에 가깝냐 반도체 쪽에 가깝냐 해서 보통 X 이꼴 0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차지가 모바일 차지 뭐 K 플러스나 NA 플러스가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상적인 모스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x가 0을 때리면 여기가 만약에 델타 펑션 형태로 MO 계면에 이온들이 K 플러스, NA 플러스 모여 있으면 0 곱하기 썸띵이 돼서 그냥 이 적분이 다 통으로 0이 돼서 영향 없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OS 계면으로 이온들이 칼륨 이온이나 NA 플러스가 붙으면 영향력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차지 덴서티 요 함수식으로 곱해서 있는 총 전하량을 더해 준 겁니다. 적분을 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템퍼러처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 이미 모바일 이온의 영향을 설명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 담아서 이제 QF, QIT, 모바일 다 더해서 플랫밴드 전압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장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스캡에 대한 가르쳐주고 싶은 일반적인 얘기들은 다룰 건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저기 지금 책을 찾고 있는데요.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할 때 봤던 한 1000쪽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원서가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 차지에 대한 것만 한 챕터가 나올 정도로 디테일하게 서술된 책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박스 안에 어디선가 찾아냈습니다. 내가 조교하고 얘기해서 읽기 자료로 읽기 자료로 좀 나중에 LMS에 올려줄게요. 스펙 얘기 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1분 남았네. 구조는 보고 끝냅시다. 아마 전자회로 수업을 통해서 모스 FET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그림이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플래너한 타입의 벌크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플래너 벌크 모스펫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고요. FET. 이 벌크라는 게 요 벌크 실리콘 기판에 만들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우리가 배웠던 핵심 파트가 여기 MOS 이 파트고 이제 좌우측에 소스 드레인 영역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리는 전자 스위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얘기보다 나는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인버팅 디지털 회로에 기본 회로 블락이 됩니다. 이런 걸 스탠다드 셀이라고 하거든요. 스탠다드 셀에 NMOS와 PMOS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 아마 디지털 회로 시간에 개념은 잡았을 거예요. 이런 거 배웠을 거. 트루스 테이블. 00 인풋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낸드 펑션인데 얘를 모스를 써서 NMOS 1번, NMOS 2번, PMOS 1번, PMOS 2번을 만들어서 인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출력단에 차징되어 있는 로딩 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저항이고 이 캡이잖아요. RC 회로가 될 거고 이 R이 내가 가는 게이트 전압에 대한 함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RC 타임 컨스턴트가 매번 바뀔 겁니다. 이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이거는 다음 학기에 또 다른 강의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캡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